우리 그 마음 치료하시는 그 습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 치료, 외상 트라우마, 중증 심리장애. 그런데 제가 위중증 심리장애는 안 합니다, 이제. 안 해요. 제 목숨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려는 바람에 이제 안 하려고요. 뭐 뻑 하면 칼 들고 온다 이래가지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분들 만나는 게 무서워요. 다행이죠. 해외는 총 맞아요. 잘못하면. 한국은 칼 들고 온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총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래요. 너 내 와이프 한 번만 더 상담해봐. 내 와이프한테 한 번만 더 이상한 과제 줘봐. 너. 방길 조심해. 이러는 사람들 한두 명 아닙니다. 여러분들 위중증 심리장애 아마 중증 심리장애 또 어떻고요. 아이고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 잘못 걸리면 뒤져요. 왜? 악화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심리장애는 그냥 달래는 게 상책입니다. 자기 필요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위중증 심리장애는요,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저도 몰라서 그 치료법이 몰라서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치료되기 전에 제가 먼저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위중증 심리장애는 안 해요. 왜? 심리세계가 다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무조건 정신치료부터 하세요. 그래 정신치료 1년 이상 하고 많이 안정됐다라는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오면 그때 내가 마음치료 할지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위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돼서 오지 마세요. 라는 말을 계속 얘기를 해요. 저 너무 힘듭니다. 알아요.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러나 제가 치료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죽어나가요. 제가. 그래서 위중증 심리장애는 안 합니다. 근데 심리장애인분들이 있어요.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거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악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 그러면은, 악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약물 치료하면서 심리 치료 요 두 개를 요거 조금만 병행을 해도 심리 장애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즉,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음 치료에는 포함을 잘 안 시켜요, 그거는. 심리 장애 하나는 남은 심리 두 개로 회복을 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는 분들은 그러면 오세요.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왜? 하나의 습관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그리고 정말로 어떤 분들에게 필요하냐? 중증 심리장애 또는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외상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는 외상 스트레스는 심리치료, 정신치료 두 개를 병행을 하면 돌아갑니다. 근데 미처 치료하기 전에 트라우마가 만들어져 버리면 오늘 외상 스트레스를 받았어. 고통을 막 느껴요. 내일 트라우마로 전환을 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래서 받자마자 상담치료 진행하면서 정신치료부터 해놓고 일단은 악화시키지 않아야 돼요. 스트레스가 트라우마로 악화돼. 요게 하루만 해도 되거든요. 트라우마가 딱 생겨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뭐가 문제예요? 이제 습관이. 왜? 우리가 그거 있죠. 나쁜 습관은 한순간에도 만들어진다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마약. 마약이 습관성 중독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딱 한 방에 가는 거잖아요. 한 방에. 도박. 그건 더 빠르고요. 대부분은 일정한 시간이 가면서 접촉되는 게 일정한 시간이 가면서 오래도록 그걸 우리는 습관성 중독, 의존성 중독 이렇게 해서 중독이 점점 중독화돼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건 일반 중독이에요. 그러나 딱 한 방에 중독되는 거 그거는 우리는 급성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관계 중독, 외도예요. 관계 중독, 반응에 중독되고 이거 딱 한 방에 생기는 거거든요. 갑자기 생겨요. 살다가. 또 하나는 섹스 중독. 똑같아요. 섹스 중독 그렇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리고 마약 중독. 이거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인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중증 심리장 중독이 확 생겨버려요. 근데 외상 트라우마는 세 개가 한꺼번에 이제 문제가 생겼네? 근데 아직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아직은 장애로 가지는 않아서. 근데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외상 트라우마는 이 세 개가 파괴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요. 파괴 습관이.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보다 더 무서운 게 외상 트라우마예요. 그게 악화되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가는 겁니다. 위중증 심리장애로 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마음치료 시기를 잃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제발 편해지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고통받겠지만 편안해지지 마세요. 편안해지는 순간 당신은 중증심리장애, 즉 체하 2개가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하나마저 장애를 발생을 하기 위해서 향해서 갑니다. 외상트라우마 그래서 무섭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편해지면 안 됩니다. 부탁입니다. 꼭 마음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개의 건강한 이게 그러면 조절을 해버려. 얘를 조절하는 습관 하나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게 외상트라우마 치료법이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구별을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구별을. 지금 여러분들은 뭐를 하고 있나요? 내가 조울증이야. 그래서 내가 막 좋을 때 지금 한참 좋아. 치료할 생각 없잖아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아니면 오늘 잠자다가 그렇게 될지 갑자기 우울증으로 확 떨어지게 되면 이 갭 차이가 엄청 고통이거든요. 그날 자살합니다. 잘못하면. 하루하루 저는 늘 얘기를 해요. 중증심리장애는 하루하루가 생명 영량이라고. 그러니까 하루살이 인생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상트라우마도 똑같습니다. 그나마 고통을 느낄 때가 치료 기회거든요. 중증심리장애인 사람은 자기 필요성, 즉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느낄 때 치료하다는 걸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가 치료 기회예요. 고치기가 짧으면은 하루, 짧으면은 반나절. 이렇게 짧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휙 가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아 선생님 이제 좀 많이 안정됐어요. 너무 위험해졌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심리포럼에서는 외도에 거의 제가 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거는 이제 외도 전문가 채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심리포럼에서는 심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심리장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엔 진짜 많이 했어요. 우울증도 종류 다 나눠놨고요. 우울증도 10몇 회에 걸쳐가지고 우울증 시리즈 공황장애도 다뤘고요. 중독증도 시리즈에 걸쳐가지고 정말 많이 했고 그거 왜 했느냐. 회복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회복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치료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치료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 포럼을 그냥 이거 용도로 쓰면 그 용도로 쓰세요. 예전에 제가 뭐 자녀들에 관련되어 있는 이걸 바꾸는데도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도 한 20몇 번 했죠. 그것도 20몇 번. 그리고 자녀 뭐 톡톡인지 뭔지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아가지고 얘기하자. 그것도 했죠. 그 다음에 또 청소년 뭐 하자 또 했죠. 뭐 했죠. 아동 청소년 관련되는 것만 해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관심이 없거든요. 이거 모르는 상태고 또 부모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즉 부모에게 심각해졌다. 부모가 심각해지면 애들 관심 없어요. 나 편한 대로만 갑니다. 나 편한 대로. 애들은 부모님 편한 대로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심리가 온전하겠냐고요. 애들이. 지금이야 부모님이 필요하니까 참고 가죠. 애들이 성인이 돼서 성공하면 그 성공한 걸 가지고 보복하는 용도로 쓰고 지 만족하는 용도로 반대급부로 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치면 대가가 너무 크거든요. 많이 안타까워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